가을. 나를 위한 시간. 1장.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춰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노란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을이 오면 마음 한켠이 왜 이렇게 먹먹해지는 걸까요?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시골길이 떠오르고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대학교 은행나무 길도 생각납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나 그랬어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계절이 주는 특별한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간질거리는지 말이에요. 20살 때는 가을이 로맨틱했고 30살 때는 가을이 바쁘기만 했어요. 아이들 재롱에 웃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던 40대에는 가을도 그냥 지나가는 계절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야 가을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가을은 그리움의 계절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꺼내어 보게 하는 그런 계절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추억이고 선선한 바람 한 줄기 한 줄기가 그때 그 시절의 향기를 품고 있어요. 요즘 아침이면 창가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산등성이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어요. 자연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월을 품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게 흘러간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가을이 주는 선물이죠. 그리움도 아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 것이니까요. 2장. 옷장 깊숙한 곳에서 그 코트를 꺼냈어요. 진한 갈색 울 코트.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모양이 그대로예요. 이 코트를 처음 샀을 때가 생각나네요. 결혼 전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백화점에서 산 첫 번째 명품이었죠. 그땐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요. 소매를 통과하는 팔의 감촉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때는 가냘프고 하얗던 팔이 이제는 나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네요. 하지만 이상해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변화가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이 손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가정을 일구고 수많은 일들을 해냈으니까요. 엄마가 손수 짜주신 목도리도 있어요. 연두색 털실로 정성스럽게 짠 그 목도리 말이에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목을 따뜻하게 해야 감기에 안 걸린다고. 그때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목도리를 목에 둘러보니 엄마 손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옷장 한켠에는 색바랜 스카프들도 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선물해 준 것,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용돈을 모아 사준 것, 친구와 함께 여행 가서 기념품으로 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고 이야기예요. 패션이 아니라 마음을 입는 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그 옛날 스타일대로 옷을 입어봅니다. 지금 유행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멋있어요. 젊은 시절의 패션이 주는 당당함과 지금의 성숙함이 만나니 또 다른 아름다움이 나와요. 패션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옷을 입는 마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죠. 올가을에는 이런 옷들과 함께 추억을 되살려 보려고 해요. 3장.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거창하지 않아서 더 좋아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나무들도 적당히 있고 벤치도 몇 개 있어서 쉬기에 딱 좋거든요. 이 공원을 처음 발견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우연히 들렀다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요즘엔 매일 아침 이곳을 걸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의식 같은 거예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가 좋아요. 어릴 적 고향 마당에서 놀던 그 소리와 똑같거든요.
발걸음이 느려도 괜찮아요. 이제는 급할 것도 없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으니까요. 공원 한가운데 있는 느티나무가 특히 마음에 들어요. 나이가 꽤 많이 든 것 같은데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그늘도 좋고 모양도 멋져요. 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워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져요.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조깅하는 아저씨, 아이와 함께 나오는 젊은 엄마들까지 인사를 나누지는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나와서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을 비우고 오감으로만 느끼는 시간. 바람의 촉감, 나무짚의 색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까지. 이런 게 진짜 힐링이구나 느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루틴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사장, 가을이 깊어갈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워져요. 예전에는 커피만 마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어요. 특히 가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들이 좋더라고요. 대추차, 생강차, 도라지차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에 좋다고 하니 마음도 든든해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건 배와 도라지를 우린 차예요. 목에도 좋고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는데 맛도 은은하고 달콤해서 정말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배를 얇게 썰어서 도라지와 함께 물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달콤해져요. 차를 우리는 시간도 좋아해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물이 끓는 소리, 차깊이 우러나는 향기까지 모든 게 명상하는 것 같아요. 급하게 티백을 우려서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끓여서 마시는 차가 몸에도 마음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오후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책을 읽기도 하고 그냥 멍하니 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일들을 떠올리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이런 차들을 내어줘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던 친구들도 한번 맛보고는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커피숍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진솔해요. 차 한 잔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올가을에는 더 다양한 차들을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5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볼펜으로 삐뚤삐뚤 적힌 글씨체. 20살 때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썼던 편지예요. 그때는 이메일도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이라 손편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죠. 편지지도 예쁘게 골라서 봉투도 색깔별로 준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썼던 기억이 나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할머니, 저 대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공부도 재밌어요 라는 수줍은 안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방학 때 꼭 할머니 보러 갈게요 라는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모든 게 소중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썼던 편지도 있어요. 연애 편지라고 하기에는 참 수줍고 순수해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걷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의 남편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이죠.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잊고 살았나 봐요. 딸에게 썼던 편지도 한 장 있어요. 중학생 때 사춘기로 삐뚤어져서 매일 싸우고 지낼 때 썼던 편지예요.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라고 적혀 있네요. 그때는 면전에 대고 하기 부끄러워서 편지로 마음을 전했었죠. 딸이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안겨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손편지에는 디지털로는 전할 수 없는 온기가 있어요. 글씨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종의 질감에도 정성이 느껴져요. 이제는 연필 한자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워졌지만 가끔은 이렇게 손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이니까요. 6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을 노래 하나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이미자의 동백아 가시였어요. 순간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대학교 앞 다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들었던 그 노래.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음악이 가진 힘이 정말 신기해요. 한 곡으로 수십 년 전으로 데려다 주니까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집에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 나오면 용돈을 모아서 사고 테이프가 늘어져서 소리가 이상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죠. 남진, 나훈아, 조용필까지 그 시절 최고의 스타들 노래를 들으며 꿈을 키웠어요. 지금처럼 언제든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한 곡 한 곡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첫 댄스로 추었던 바람도 생각나요. 남편과 서툰 춤을 추며 부끄러워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 노래만 들으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그날의 설렘이 되살아나요. 젊은 신랑 신부였던 우리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요를 많이 불러줬어요. 곰 3마리, 나비야, 비행기 같은 노래들 말이에요. 아이들을 재우면서 목욕시키면서 놀아주면서 수없이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가끔 그 노래들을 흥얼거리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트로트도 참 좋아해요. 어머니가 늘 부르시던 노래들이라서 더 친숙하고 정겨워요. 모코의 눈물, 애수의 소야곡, 홍도야 울지 마라 같은 노래들은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아요. 요즘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트로트도 좋지만 역시 원조 가수들의 깊이 있는 목소리가 마음을 울려요. 올가을에는 오랜만에 예전 LP판들을 꺼내서 들어봐야겠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죠. 7장. 어느덧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어요. 젊은 날의 봄, 열정적이었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성숙한 가을을 맞이했죠.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해왔어요.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왔죠. 그 모든 역할들이 소중했고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늘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려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내 꿈이나 하고 싶은 것들은 뒤로 미루고 살았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고 나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믿었거든요.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생각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어릴 적 꿈꿨던 것들, 결혼 전에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여행, 독서, 요리 연구까지. 그동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도 이제는 저 없이도 잘 지내요. 물론 가족이 여전히 소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시간을 투자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말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수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인생의 깊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제는 나를 위한 계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가을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던 시간들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아름다운 가을 같은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만들어가요.